네, 이번에는 요또 스루를 보실 겁니다. 네, 이 문법은 요또 오모우랑도 많이 헷갈리거든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일단 요또 스루의 역할을 살펴보시면 크게 세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행위를 시도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상태. 그래서 이걸 심플하게 얘기하면 시도했으나 달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상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실현되기 직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많이 틀리는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다음 달에 일본에 가려고 한다. 이걸 이렇게 많이 쓰시거든요. 이 한다 때문에 수루를 많이 쓰시는데 사실 이건 조금 어색합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배웠던 요또 오모우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면 동작을 앞으로 할 거라고 하면 요또 오모우를 쓰시는 거고요. 이미 동작이 시작이 된 거면 요또 수루를 쓰셔야 돼요. 자세하게 볼게요. 이 두 문법의 정의를 살펴보면 요거였죠. 요또 오모우는 앞으로 뭐뭐 할 거야 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뭐 하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동작은 시작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요또 수루는 아까 그 정의를 보면 어떤 행위를 시도했다라는 거는 이미 동작을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 상태는 동작을 시작해서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이 실현되기 직전의 상태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친구가 밥 먹으러 나오라고 전화가 와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세팅은 끝난 겁니다. 밥상은 다 차렸고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동작, 먹는다라는 핵심적인 동작은 아직 안 했지만 그 밑작업은, 사전 작업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세팅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요또 수루는 동작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또 오모는 동작이 시작을 안 한 거고 요또 수루는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유학을 가려고 한다 라고 할 때 이 둘 중에 뭘 써야 될까요? 위에 걸 써주시면 됩니다. 유학을 가려고 한다라는 거는 유학을 아직 안 간 거죠. 동작을 시작하지 않은 거잖아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또 오모를 쓰시면 되고 요또 수루는 동작을 시작한 다음에 쓴다고 했으니까 이 문장에서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때이루형으로 쓰면 또 괜찮습니다. 왜냐면 아까 두 번째 보면 노력하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노력한다라는 거는 이미 동작을 시작해서 진행 중인 거죠.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노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진행이니까 때이루형을 쓰시면 문장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설명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 여러분이 이제 예문 하나씩 보실 때 이 뒤에 스루 부분이 시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보면 이게 스루나 시마스처럼 미래 형태로 안 씁니다. 왜죠? 요또 스루 자체가 이렇게 동작이 이미 시작됐거나 진행 중일 때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래형으로 쓰지 않아요. 앞으로 뭐뭐 할 거라 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뭐 할 거라고 쓰실 때는 요또 오모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또 수루에 보면 대부분이 진행인 때이루형이나 과거형으로 써요. 아까 여기 어떤 행위를 시도했다니까 시도했다라는 건 동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형으로 많이 써요. 대부분이 때이루형이나 과거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문 보실 때 이 수루의 시제를 한번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キムさんは来年、東京で就職しようと準備しています。 수루는 3그룹 동사죠. 의지형으로 바꾸면 시오가 되죠. 이렇게 되면 다시 3그룹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취직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란 뜻이죠. 노력하는 중인 거니까 때이루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진행으로 보시면 돼요. パクさんは日本語の勉強をして日本へ留学しようとしているらしい。
네, 자 보시면 유학하다니까 수루죠? 의지형으로 바꾸면 시오또 수루죠? 그럼 이게 문장 전체가 다시 3그룹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때이루형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시오또 시대이루 유학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다음에 라시는 전문의 느낌이 있죠. 今年の夏は海外旅行をしようと、パスポートの準備をしました。 요또 스루는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간에 어떤 표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조가 잘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구조인 거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요또 스루는 이미 동작이 시작이 됐거나 진행 중이기 때문에 때이루형이나 과거형이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것도 준비를 다 했다는 거죠. 준비를 끝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彼は彼女にプロポーズをしようと計画しているらしい。 네, 이것도 보면 지금 계획을 시작한 거죠. 계획을 시작해서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라시는 전문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써요. ちょうど今、私も連絡しようとしていたんだよ。 이런 게 아까 우리 보셨던 이 세 번째 용법에 해당됩니다. 일이 실현되기 직전의 상태. 그러니까 내가 딱 연락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잘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일본어로 바꾸려고 하면 좀 어렵거든요. 자, 보시면 수루는 3그룹이고요. 이걸 요또 수루로 바꾸면 또 3그룹이 되죠. 여기에 때이루형이 붙어요. 그러면 2그룹 동사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2그룹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루떼고 타가 붙어요. 이게 왜 과거형이냐면 연락하려고 했었어 라는 거는 이미 그 상황이 지난 거죠. 내가 연락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락하려고 했던 상황은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과거형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응다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노다체입니다. 그래서 노의 회화체 응다가 들어간 거예요. 寝ようとしたら友達からメールが来ました。 네, 여러분 이거 알아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요또 스루에서 조건형 타라를 붙여준 거거든요. 근데 타라면 면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요거 있었죠. 타라랑 토가 발견의 용법으로 해서 이제 해석이 뭐뭐 했더니 뭐뭐 하자 뭐뭐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자려고 했는데 자려고 했더니 자려고 하자 친구한테 이메일이 왔다. 그리고 아까 요도스루 용법 중에 뭐가 있었냐면 직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용법이 있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전. 아직 잠은 안 든 거죠. 자기 직전에 이제 이메일이 왔다. 그래서 요거 많이 쓰는 패턴이니까 외워주세요. 家に帰ろうとしていたら部長に呼ばれてしまいました。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중요한 설명 드릴 거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 먼저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예외 1그룹 동사죠. 요우또 스루는 3그룹 동사고 때이루형으로 바꾸면 2그룹 동사 되고 루떼고 타라형이 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냐면 이게 한국어로 과거형인데 이건 현재형처럼 보이잖아요. 요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흐름상 이거보다 이게 먼저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럼 이게 과거니까 이것도 과거여야 되는데 현재처럼 보이잖아요. 자, 복습을 좀 해볼게요. 저희가 가정법 배울 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포인트 중에 동사 이루의 과거형. 그러니까 동사의 과거형에 토타라 바는 붙을 수가 없어요. 동사 과거형에 토타라 바는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못 붙어요. 근데 나라는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국어로는 이게 과거형처럼 의역이 되더라도 일본어로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과거형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 요또 스루에 타라 붙은 형태가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 써서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先にご飯を食べようとしていたら父が帰ってきた。
네, 계속 같은 패턴이죠. 지금 이렇게 쓰는 게 다 직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는 항상 이렇게 문장 중간에 옵니다. 뭐뭐 하려고 했는데 다른 일이 벌어진 거니까 그래서 문장 중간에 활용이 될 때가 많아요. 자, 보면 타베르는 2그룹 동사죠. 요또 수를 붙이면 3그룹 동사 되고 여기에 때이루형 붙었고요. 2그룹 동사 되니까 루떼고 타라 붙은 겁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거 되는 거죠. コンビニでお金を払おうとしたら、カバンの中に財布がないことに気がついた。 네, 오카네오 하라우라고 하면 이제 이거 1그룹 동사죠. 이렇게 하라우 또 쓰루 하면 3그룹 동사 되고 여기에 지금 타라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지불하려고 했는데 지불하려고 했더니 おばあさんが重い荷物を持とうとしていたので、手伝ってあげました。 네, 자 보시면 모츠는 가지다, 들다, 그래서 손에 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 치, 쯔, 테, 토죠. 쯔에 오다는 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토 또 스르, 토로 바꿔주시는 거고 이렇게 되면 3그룹이고 때 이루형으로 바꾸면 2그룹이고요. 때 이루형의 과거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현재 진행이고 이거는 과거 진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할머니가 들려고 했었다가 되는 거죠. お風呂に入ろうとしたら、電話がかかってきました。 이것도 직전의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이루는 예외 1그룹 동사예요. 여러분 이거 하이요또 이렇게 많이 쓰시거든요. 1그룹 동사이기 때문에 5단 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店を出ようとしたら、雨が降ってきました。 네, 이것도 보면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를 나가려고 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 근데 나갈 준비는 이미 끝난 그런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쭉 예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전의 상황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이런 게 알아놓으시면 회화할 때 되게 유용하게 잘 쓰입니다. 그래서 이 요또 시다라 형태의 연습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또 스르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시도를 했는데 안 됐다. 두 번째,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이다. 여기서 이제 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일본어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못 읽은 거죠. 시도는 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문법적으로 보면 요문은 1그룹이니까 끝에 글자 5단, 우 붙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스루의 과거형 시다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능형이에요. 가능형의 부정형, 가능형의 과거 부정형. 네, 자 여기도 문법이 두 개가 붙죠. 동사 마스형에다가 니 이쿠 붙이면 뭐뭐 하러 가다, 그래서 놀러 가다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다시 요또 스루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놀러 가려고 했는데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용법이죠? 직전이죠. 그래서 놀러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나를 불렀어요. 네, 자 보면 이것도 직전의 상황입니다. 빨래를 하려고 했는데 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요또 수르가 이제 시작, 그 다음에 노력, 그 다음에 직전 용법이 있는데 직전의 용법이 많이 쓰여요. 그리고 이 직전의 용법이 알아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회화할 때 아주 좋아요. 그런데 적용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직전 용법 쓸 때 타라랑 붙여주면 좋거든요. 저희가 지금 했던 예문들이 일정한 패턴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바는 이 직전 용법 있죠? 요또 시다라. 요거 좀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キムさんは来年、東京で就職しようと準備しています。キムさんは来年、東京で就職しようと準備しています。パクさんは日本語の勉強をして、日本へ留学しようとしているらしい。パクさんは日本語の勉強をして日本へ留学しようとしているらしい。今年の夏は海外旅行をしようと、パスポートの準備をしました。今年の夏は海外旅行をしようとパスポートの準備をしました。
彼は彼女にプロポーズをしようと計画しているらしい。彼は彼女にプロポーズをしようと計画しているらしい。ちょうど今、私も連絡しようとしていたんだよ。ちょうど今、私も連絡しようとしていたんだよ。寝ようとしたら友達からメールが来ました。寝ようとしたら友達からメールが来ました。家に帰ろうとしていたら部長に呼ばれてしまいました。家に帰ろうとしていたら部長に呼ばれてしまいました。先にご飯を食べようとしていたら父が帰ってきた。先にご飯を食べようとしていたら父が帰ってきた。コンビニでお金を払おうとしたらカバンの中に財布がないことに気がついた。コンビニでお金を払おうとしたら、カバンの中に財布がないことに気がついた。おばあさんが重い荷物を持とうとしていたので手伝ってあげました。おばあさんが重い荷物を持とうとしていたので、手伝ってあげました。お風呂に入ろうとしたら電話がかかってきました。お風呂に入ろうとしたら、電話がかかってきました。店を出ようとしたら雨が降ってきました。店を出ようとしたら、雨が降ってきました。日本語の本を読もうとしたけれど、まだ難しくて読めなかった。日本語の本を読もうとしたけれど、まだ難しくて読めなかった。公園に遊びに行こうとしたら、母が私を呼びました。公園に遊びに行こうとしたら、母が私を呼びました。洗濯しようとしたら、洗剤がないことに気がつきました。洗濯しようとしたら、洗剤がないことに気がつきました。